그 카드를 내세우는 시점부터 좀 주가는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 조정 때 IT를 채워갔으면 하고요. 네. 조선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피크는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주가는 그런데 빠졌고. 문의 많은 종목들이 두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포스코 엠텍입니다. 몇 분을 같이 갖고 계신가 봐요. 네. 엠텍은 주가가 들어올렸을 때는 그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가 예. 리튬 광산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그때 한 번씩 주가가 들어올려 놨었고요. 네.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네. 소강. 예. 포스코 그룹 자체로도 다시금 정정을 했지만은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의 톤을 조절한다는 멘트가 있었죠. 네. 그 부분 정정을 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이 종목의 반응은 포스코 그룹사의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투자가 있을 때 네. 그때 좀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보통 이럴 때 저는 대응이 가깝게 일정이 뭐 있는지를 좀 찾아보곤 해요. 네. 근데 당장은 없다 보니 당장은 없다. 예. 예. 저는 그냥 바로 매수는 안 합니다. 이런 종목은. 예. 매수는 안 하고 네. 그럼 반등 들어오면 일단은 좀 정리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뭐 튀어 오르는 수준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예.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네. 좀 매도를 해준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봐도 추세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한계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항대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거래만 이제 확 튀어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 네. 가격대가 여기 같아요. 지금 24,500원. 여기 부분이 일단 저항대인데 거기서 그냥 갑자기 우르륵 들어온다 그러면 거래 막 지금 못 보던 거래 뭐 이 정도 부분의 거래까지 들어오게 되면 조금 놔둬주시는데 여기서는 일단 저항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정리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이라도 네. 예, 그래야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 엔캠은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 지금은 이제 다시 고를 할 수 있는 게 오전에도 짚고 갔었어요. 개장할 때 네. 이평 위로 이게 돌려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다 보니까 네. 고인 상황인데 네. 이제는 뭐 계속 트레이딩 구간에 들어오면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근데 저는 이 종목을 계속 봐왔잖아요. 예. 처음부터 뭐 올라가는 거 봐오고 뭐 시가총액 이상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보니까 네. 지금은 선수분들의 영역으로 저는 남겨두고 네. 그냥 뭐 주요 가격대 왔을 때 매매하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네. 네. 오늘 아침에 딱 걸고 빠져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27만 5천 원. 네. 네. 여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때 가면 이제 지지권 들어오다 보니까 베팅은 하는데, 네. 저 밑에까지 내려올 걸 생각하다고 좀 늦게 베팅을 하는데 먼저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저라면은 수익권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바로 정리할 것 같아요. 27만 5천 원대. 그때도 꼬리, 이때도 꼬리. 그리고 지금은 혹시나 가격이 이 가격에서 지금 내가 매수가가 크게 안 벌어져 있다. 아니면 조금 수익이다. 저라면 줄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줄이시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는 밑에서 잡아서 위로 끌 때 이렇게 정리를 딱딱 해가야 될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인 대응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엔캠 대응은 좀 어려우실 거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가총액 3위 종목들 눈여겨 보는데 오늘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가 반등합니다. 네. 네이버의 반등 본격적으로 될까요? 지금 뭐 알리 테무에 대해서 약간은 견제성 부분이 있다 보니 예. 그런 것도 더해져서 반등인데 아직은 본격적인 점은 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적 빠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공격적으로 지금 네이버를 편입하기에는 좀
우리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촉매 요인들 같은 경우가 네. 부족하다고 보여요. 상대적인 밸류도 그렇게 싸지는 않고 네. 이번 올해의 화두는 하이퍼클로버 X였는데 네. 소식이 아예 없네요. 그렇죠. 네, 소식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 카드를 내세우는 시점부터 좀 주가는 달라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들이 나올 때죠. 한 2월 2일 보면 네. 주가가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는 흐름의 시세들이 있었는데 네. 바로 되돌렸거든요. 다음 날에. 네. 이런 식의 흐름들이 한 번씩 나와줄 때가 네. 그때가 좀 네이버가 바뀔 수 있는 시점일 것 같고 아마 그 기점은 하이버 클로버 X의 활용도가 부각될 때가 네이버의 주가는 돌리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 예, 그렇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금리 떨어지고, 네, 금리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들도 약간 이쪽을 관심을 갖기는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이버, 카카오, 게다가 인터넷 쪽이죠. 네, 오늘 게임 쪽 그래도 좀 강합니다. 네, 아까 어떤 분께서 문의하신 게 크래프톤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런 것도 들어오고 엔터주 움직이는 것도 그 여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밸류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면 아예 그냥 그 크래프톤은 어떻게 보세요, 공사님? 크래프톤은 네. 저는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는 않은데 네. 게임주가 움직일 때는 가장 탄력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신작이 작년보다는 그래도 늘어서 한 3배 정도 늘어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가지고 가도 되는 네. 뭐 추세로는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포트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신 있는 종목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주 또뭐 이제 움직임 나오게 되면 나오지기는 하겠는데 그럴 때가 고민이에요. 또 게임주 오랜만에 막 움직이다 그러면 또 그때 막 뒤늦게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게임주에서는? 저는 지금 네. W 게임즈를 게임즈. 우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차트 좋으네요. 네, 네. W 게임즈 쿠키런이 대부죠.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네, 예. 대부 시스터즈 두 개. 네. 예.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 출발하고 이거는 그 쿠키런 가지고 와, 게임이 한 5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사고를 우려먹고 있습니다. 예. 계속 우려 먹고 있는데 네. 킹덤에서 뭐 이제 뭐 이거 마녀의 성?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물론 중국 쪽에서 좀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예, 올라올 때까지가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변화다 보니까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쫓아가기는 조금 그래요. 맞아요. 네, 단기적으로 쫓아가기에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좀 그렇고 예, 그 정도는 일단 참고하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게다가 또 보니까 문의 중에서 현금 90%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네, 혹시나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현금 90% 갖고 계시다라고 할 분이 계시면은 공사님은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이번 조정 때 IT를 채워갔으면 하고요. 네. 이번 조정이 나올 때 이 얘기하면은 뭐라 할 텐데 네. 한미 반도체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네, 조정이 만약에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9만 원대까지 들어온다. 10% 빠지는 거. 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네. 이수페타시스도 한 3만 원대 중반 들어오면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두산이 10만 원대 들어오면은 또 뭐 부가로 이게 두산의 사업부 같은 경우가 이수페타시스를 통해서 그렇죠.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구조다 보니 다 AI 서버 쪽 얘기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쪽 기대는 쪽은 이제 그쪽에서 촉발된 실적이고 나아가는 게 그쪽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쪽을 핵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인텍 플러스까지요. 인텍 플러스요? 3만 원대 초반 이 정도 오면 이게 올 수 없는 가격대 같은 경우로 보이지만
그 정도는 뭐 시장 조정이 받아서 들어올 때는 네.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매수를 하는 거고, 자, 변수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이 성장 정체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정체가 나오는 단계에서는 어떤 표현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를 약간 뭐 줄이는 단계를 하겠다, 톤 조절을 하겠다, 네. 이런 식의 멘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나머지 쪽이죠. TSMC나 이쪽에서 예. 실적의 톤에 대한 조절을 거의 역성장에 가깝게 할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조짐이 없습니다. 아, 네, 발생할 수가 깜짝이야. 네, 예. 발생할 수가 없고요. 예,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가격대 하단을 정해 놓되 네. 변수가 있으면 후퇴인데, 그 변수는 가장 어찌 보면 정규 분포상에서 네. 양극단 부근에 있는 거죠. 예. 이런 변수들은. 그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발생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니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ITS 사이클을 누려도 된다. 음. 예, 라는 말씀까지 드리기 위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요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 얘기하셨지만 하이브리드 본딩. 네, 하이브리드 본딩. 예. 그쪽 관련해서 어떤 쪽이 채택되고 아니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는 또 바뀔 겁니다. 네, 하이브리드 본딩은 지금은 시기가 늦춰졌다 보니까 네. 예,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되면 그때는 이오테크닉스 주가 반응은 좋을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강할 리플로우 장비들은 네. 주가 빠질 겁니다. 예. 그러면 PSK 홀딩스부터 예. 그런 종목군들이죠. 네네. 네. 근데 오늘은 잘 버텨요. 이런 쪽들이. 네, 그렇죠. 예, 연기가 됐으니까. 연기가 됐다 보니까. 예. 네. 그래도 연기는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올라오게 되면은 리플라우 등 기존에 들어갔던 장비 쪽에서 강했던 종목은 파는 게 맞고, 네. 새롭게 이 하이브리드 본딩 쪽에 들어간 종목들은 매수 대기하는 게 맞고, 네, 매수 대기. 예, 네, 그렇게 매수 정리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쪽에서 좀 특이한 거 없나 보려고 하는데, 또 느끼는 거는 별로,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오늘 엔터주들의 움직임.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브 제휴표는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지난주에 잠깐 저희가 그죠. 썼죠? 예. 네네네. 예, 너무했다. 여기까지 빠지는 건. 그러다 보니까 반응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번 주 보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뭐 업종을 주시하고 계신 분들이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타이밍 같은 경우는 뭐 가족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셨고요. 네. 시장에서 뭐 저번 주부터 보니까 네. 우리가 삼성 SDI의 반응부터가 좀 이익 대비해서 시총이 낮은 쪽으로 네. 자금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연결해서 엔터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엔터는 저는 하이브를 계속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하이브 같은 경우가 그 긍정의 변수죠, 이건. 네. 그 위버스의 구체적인 수익화 같은 경우가 딱 정해지면 하이브는 딱 그런 어느 정도의 톤에 따라서 그래도 영업이익 한 500억 정도는 추가가 될 수 있거든요. 1000만 명이니까 네. 위버스 그 유저가 5천원만 하더라도 예. 500억 500억? 이다 예. 보니 그게 구체화되면 하이브 주가는 많이 달라진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하게 되면 만약에 하이브로 압축하는 게 좋겠다. 네, 네. 저는 하이브 가장 밸류명 높은 거는 JYP 엔테고, 네. YG는 이제 그 핵심 멤버가 멤버 한 명이 왔다 예. 보니 빠졌는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예. 돌아왔다 보니까 이제 7인조래요. 네,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네 같이 좀 단체로 올라가. SM 한번 볼게요. 단체로 올라가는 것 같고 SM이 예. 역시 좀 2.87. 예.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봤고요. 또 엔터주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보니까 또 조선주가 좀 강합니다. 네. 조선주 오랜만에 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고 조선 쪽은
전혀 관심 없을 때 한 번씩 쭉쭉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리플에서도 네. JJ님께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네. 여기에서 사우디 복합화력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오는데 네. 원전 관련주가 강하고 뭐 태강이나 피팅주 보는 뭐 이런 아이디어 전 괜찮다고 네. 봅니다. 예. 예. 좋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죠. 예. 네, 예. 조선 같은 경우도 유가는 뭐 빠졌다 올랐다 하지만 70불에서는 확실한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여름 이후죠. 여름 전후로해서 또 추가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네. 주가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긴 사이클로 보셔야 되죠. 네. 좀 짧은 매매를 하신다거나 절대 수익 같은 경우를 단기간에 높게 갖고 가시는 분들은 좀 그 구미에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안 맞을 수 있는데 뭐 조선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피크는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네. 주가는 그런데 빠졌고 그래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네. 그 실적 반영 그냥 답답해서 그렇죠. 네, 거의. 답답하죠. 네. 근데 무겁죠. 네. 그러니까 실적 상관하는 거란 분위기보다도 계속 그 자리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게다가 또 레벨업은 이제 성장주 쪽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낮은 쪽이긴 한데 어차피 턴어라운드 되다 보니까 네.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챙겨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삼성전자부터 8,000원 찍네요 드디어. 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SBB 테크 문의가 들어오셨는데요. 아이고 이거 폭이 좀 큽니다. 마이너스 38%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당장 여기에서는 매도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가가 밀리더라도 좀 저점을 잡으려는 형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34% 정도, 30%대의 손실을 안고 계시다 보니 여기는 그러면 주가가 위로 붙을 수 있는 속도가 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주가가 올랐다가 빠질 때 나타난 게 네. 이제 그 대기업 투자적인 부분에 대한 설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그 부분을 단행을 안 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시 뭔가가 나타날 땐 지금 이런 거래, 네. 9월 4일의 거래 같은 경우 비슷하게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미리 진입을 하기보단. 네.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보니까 로봇 쪽들도 약간 고개는 들기 시작하죠. 레인보우도 그렇고 안 빠지고 예, 요즘은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강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두산이 좀 더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이게- 매매하기가 훨씬 좋고요. 네, 매매하기가 좋은 종목. 저는 그 말씀에 예. 그 동의를 하고 네. 한 게 탈출할 때 생각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게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이 발생해야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뭐 매수하고 이게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각이 있을 때는 거래 적은 것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게 배제 요인은 되거든요. 그렇죠. 탈출이 힘들다 보니까 예, 예. 뭐 이론으로는 거래 터질 때 탈출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네. 그게 역으로 올라갈 때는 안 되다 보니 네. 저도 그 점에 동의를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더 편하다는 그 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랬거든요. 이거 갈 때 여기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텐데 못하면서 여기서 한번 손절 밑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겠다고 되겠는데 다시 올라가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때 손절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안착하는 거 본다 그러면 또 따라가야 됩니다. 네. 따라갔다가 지금 다시 수익권. 근데 지금 직전 고점 때 1차 저항 지금 나오고 있는데 1차 저항을 살짝 넘어갑니다. 혹시나 다음 9만 원대 넘겨서 한 9만 2천 원대에 9만 원대 좀 넘어간다라고 해서 가격 들어오게 되면 일단 저 같으면 다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고 다시 보든가 아니면 이때 탄력들 거래 딱 터지면서 쫙 올라가는 거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여기가 한계다라고 네. 생각하고 9만 2천 원대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산 로보틱스 문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